90년대 4대 센터 가운데 한 명인 데이비드 로빈스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구단의 위상을 올려놓은 위대한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독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데이비드 로빈스는 1987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샌안토니오에 지명되지만 2년 동안의 해군 공부로 인해 89, 90 시즌이 되어서야 NBA 무대에 데뷔합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하게도 로빈스는 데뷔하자마자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준 구단에 보답하며 본격적으로 전설을 써내려갑니다. 득점과 리바운드, 블록 등 센터가 갖춰야 할 모든 부분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던 로빈스는 정복해야 할 타이틀을 하나씩 차지하며 위대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는데 2년 차에는 평균 13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리바운드왕 타이틀을, 3년 차에는 평균 4.5블록의 기록으로 블록왕 타이틀과 함께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수상하며 센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수비와 관련된 모든 타이틀을 데뷔 3시즌 만에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수비 실력을 이미 모두에게 증명한 로빈스는 이제 자신의 뛰어난 공격력을 리그에 보여줄 차례였는데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트랜지션 플레이, 뛰어난 퍼스트 스텝을 활용한 돌파와 미드레인지 점퍼, 리그 최고 수준의 포스트업 플레이 등 이상적인 센터의 공격 표본을 선보이며 데뷔 5년차 했던 93-94 시즌 샌안토니오 구단 역사상 단일 경기 최다 득점인 71득점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그는 평균 29.8득점을 기록하며 시즌 득점왕에 올랐고, 이듬해였던 1995년에는 공수 양면에서 리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즌 MVP까지 등극,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매년 발전된 모습으로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로빈스는 하지만 이후 부상으로 인해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샌안토니오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하는데요. 하지만 10년 전 로빈슨이 등장했던 그때처럼 1997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팀 덩컨이 입단하면서 로빈슨과 샌안토니오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로빈슨은 팀 덩컨과 함께 리그 최강의 트윈타워를 구축, 압도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골밑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그 결과 1999년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파이널 우승까지 달성합니다. 이후 팀 내 에이스 자리를 덩컨에게 물려주며 2옵션의 롤을 맡게 된 로빈스는 은퇴 시즌인 02-03 시즌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는 4연속 우승에 도전하던 레이커스를, 파이널에서는 제이슨 키드가 이끄는 유저지 네츠를 격파하며 또 한 번의 파이널 트로피를 차지, 완벽한 커리어의 마침표를 장식합니다. 이처럼 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리그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 샌안토니오 왕조의 완성은 팀 덩컨의 등장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시작에는 분명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이 있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하는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 찰스 바클리는 독보적인 실력과 더불어 스타성까지 갖춘 90년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바클리는 198cm라는 빅맨 포지션으로는 작은 키를 가졌지만 훌륭한 체격과 긴 윙스팬을 활용한 파워풀한 몸싸움은 물론 뛰어난 스피드와 기술을 바탕으로 인사이드를 정복해갑니다. 1984년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필라델피아에 입단하며 리그에 데뷔한 바클리는 줄리어스 어빙과 모제스 말론이 차례로 떠나며 빠르게 팀의 중심으로 거듭났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바클리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거듭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 92-93 시즌을 앞두고 피닉스 선즈로 이적하게 됩니다. 케빈 존슨과 홈 체인버스 등 우수한 자원들을 보유한 가운데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인 바클리가 합세하자 피닉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하게 되었고, 신체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한 바클리 역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스타일의 변화를 시도했고, 이 같은 변화가 적중하며 그는 시즌 평균 23.1득점, 11.1리바운드를 기록, 정규 시즌 MVP 수상과 함께 팀을 서부 1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도 맹활약한 바클리는 1993년 파이널에서 당시 3핏을 노리던 조던의 시카고 불스를 만나 훗날 두고두고 회자되는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하는데요. 시리즈 내내 팔꿈치 통증을 안고 뛰었지만 부상 투혼을 발휘한 바클리는 2차전 42득점, 4차전 트리플 더블, 5차전 24득점 등 에이스다운 퍼포먼스를 펼쳤으나 6경기 평균 41득점이라는 비현실적인 득점력을 과시한 조던에게 막히며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바클리는 이후에도 꾸준한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피닉스에서는 하킴 올라주원의 휴스턴 로켓츠에게, 휴스턴 이적 후에는 말론 스타턴 콤비의 유타 재즈에게 막히며 끝내 파이널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커리어를 마감하였는데요. 비록 선수 생활 동안 우승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전설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드림팀 1기의 핵심 멤버이자 커리어 통산 올 NBA 퍼스트팀 5회, 올스타 11회에 선정될 정도로 바클리는 실력과 인기에 있어 모두 리그 최고였고,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90년대 NBA를 상징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1960년대) NBA 최고의 포워드로 평가받았던 엘진 베일러는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와 같은 슈퍼스타들이 선보였던 플레이를 가장 먼저 구현해냈던 스윙맨 롤의 원조와 같은 선수입니다. 1958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LA 레이커스의 전신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에 입단하며 커리어를 시작한 베일러는 이후 선수 생활 전부를 레이커스에서만 보낸 말 그대로 레이커스 프랜차이즈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서 정확한 미드레인지 슛은 물론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슬램덩크까지 구사하는 등 당시로는 센세이셔널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센터 중심의 NBA 리그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불어넣어준 선수였습니다. NBA 최초의 단일 경기 70득점 시대를 열기도 했던 엘진 베일러는 3점슛 제도가 없던 시절이었음에도 NBA에서 활약한 14시즌 동안 평균 27.4득점을 올릴 정도로 뛰어난 득점 생산력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센터가 아닌 스몰 포워드임에도 커리어 평균 리바운드가 13.5개에 달할 정도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커리어 동안 올 NBA 퍼스트팀 10회, 올스타 11회에 선정된 그의 눈부신 플레이는 비단 정규 시즌에만 한정되지 않았는데 1962년 보스턴 셀틱스와의 파이널에서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파이널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인 61득점을 올리는 등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27득점을 올리며 큰 무대에서도 여전한 영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베일러가 전성기를 보냈던 1960년대 NBA에는 역사상 최고의 왕조를 구축한 보스턴 셀틱스라는 최강팀이 존재했고, 그는 레이커스와 함께 진출한 8번의 파이널에서 모두 패배하며 결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실패하고 마는데, 특히 거듭된 우승 실패로 지친 베일러가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시즌 도중 은퇴를 선언한 71-72 시즌 파이널에서 마침내 LA 레이커스가 뉴욕 닉스를 물리치며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는 명실상부 콩라인의 전설로 남게 되는데요. 비록 우승 반지를 끼지 못한 채 무관의 제왕으로 남게 되었지만 윌트 체인벌린, 빌 러셀, 밥 패티트 등 전설적인 센터들이 지배했던 60년대 NBA에서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퍼붓던 베일러의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그를 80년 가까이 되는 구단 역사 속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쳐간 리그 최고 명문팀 LA 레이커스의 1호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의 선수 케빈 가넷은 역대 최강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파워포워드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1995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번 픽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 지명된 케빈 가넷은 루키 시즌부터 주전으로 발돋움하며 팀의 현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스타로 자리 잡습니다. 센터를 소화할 수 있는 신장과 스몰 포워드가 보여줄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가넷은 한마디로 공수를 모두 겸비한 선수였는데요. 평균 20득점 이상을 올릴 수 있는 훌륭한 공격력을 갖췄던 그는 특히 커리어 동안 올 NBA 디펜시브 팀에 12회나 선정되는 등 역대급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었던 선수였습니다. 229cm에 달하는 긴 윙스팬을 바탕으로 한 대인 방어, 팀 수비는 물론 세로 수비, 가로 수비, 블록 등 수비에 있어 모든 능력이 리그 최고였는데요. 가넷은 자신이 입단하기 전까지 리그의 대표적인 하위권 팀이었던 미네소타를 캐리하며 4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지만 팀은 거듭 조기 탈락, 평균 24.2득점, 13.9리바운드, 2.2블록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시즌 MVP를 수상한 03-04 시즌마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슈퍼팀을 결성한 LA 레이커스에 패배하면서 원맨팀의 한계를 느낀 가넷.
영원한 늑대 군단의 리더로 남고 싶었던 그는 결국 07-08 시즌을 앞두고 우승 반지를 위해 보스턴 셀틱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보스턴에서 레이 알렌, 폴 피어스와 함께 현대농구 슈퍼팀의 시초가 되는 빅3를 구축한 가넷은 이적 첫 시즌 올해의 수비수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변함없는 클래스를 과시하며 생애 첫 NBA 파이널에 진출, 코비와 가솔이 이끄는 LA 레이커스를 격파하며 그토록 염원하던 파이널 트로피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후 12-13 시즌까지 보스턴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가넷은 브루클린을 거쳐 2015년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미네소타로 복귀하며 20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마감합니다. 비록 파이널 우승은 보스턴에서 이루어냈지만 만년 하위권을 전전하던 미네소타에게 플레이오프 연속 진출 기록과 함께 파이널 우승이라는 꿈을 꾸게 해준 가넷은 진정한 늑대와 그 자체였습니다. 유타 재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칼 말론은 NBA 역사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꾸준함의 대명사와 같은 선수입니다. 1985년 드래프트 전체 13순위로 유타 재즈에 입단한 말론은 데뷔하자마자 주전으로 활약하였고 2년차 시즌 만에 시즌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달성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파워포워드로 성장합니다. 커리어 통산 평균 25득점, 10.1리바운드를 기록한 말론은 역대 가장 득점 생산력이 뛰어난 파워포워드였으며 40세 시즌이었던 02-03 시즌까지 17시즌 연속 평균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오랫동안 자신의 클래스를 몇 시즌 증명해낸 선수였습니다. 이같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선수 생활 내내 선보인 말론을 빗대어 언론과 팬들은 말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메일맨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였는데요. 뛰어난 정확도의 미드레인지 슛뿐만 아니라 빠른 발까지 보유했으며 훌륭한 경기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포지셔닝 플레이가 탁월해서 손쉽게 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90년대 최고의 듀오이자 역대로도 손꼽히는 존 스타톤과의 픽앤롤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투맨 게임은 상대 입장에서는 알고도 막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스타톤의 패스, 말론의 마무리로 대표되는 공격 루트는 유타 재즈를 90년대 중후반 서부의 최강팀으로 올려놓으며 구단 역사상 최전성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는데요. 두 번의 시즌 MVP와 함께 역대 3위에 해당하는 통산 득점 36,928득점 달성 등 화려한 커리어를 보낸 칼 말론에게 아쉬운 점이라면 바로 우승 반지가 없다는 점.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던 97년과 98년 2년 연속 NBA 파이널에 진출했지만 NBA 역사상 최고의 팀인 조던의 불스를 만나 모두 패배하였고, 우승 반지 하나만을 바라보며 이적한 LA 레이커스에서도 배드보이스 2기에 디트로이트에게 무너지며 우승에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비록 끝내 파이널 우승 트로피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칼 말론은 분명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득점력을 보유한 선수 중 하나였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90년대 최고의 파워포워드였습니다.